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지난번에 김한영 기자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K7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K7 풀체인지의 테스트 버전 차량이 아니라 양산형 버전 차량에 위장막을 씌운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형 K7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양산형 차량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7 풀체인지의 전면부를 보면 전면부가 이 디자인을 보니까 잘생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분명히 위장막 김한영 기자님과 봤을 때는 굉장히 못생겼다, 그릴이 너무 크고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번 K7은 이렇게 보니까 또 잘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볼 때마다 약간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 양산형 차량으로 오면서 약간의 디테일이 다들 추가된 것 같아요. 디테일이 조금씩 추가되다 보니까 훨씬 더 차가 예뻐 보입니다. 이분이 자세하게 찍어주진 않아서 K7이 자세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로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K7도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K7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LED 헤드램프가 반사판이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풀체인지 K7부터는 반사판식 LED 헤드램프가 아니라 어떤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게 에어 인테이크가 아니라 데이라이트더라고요. 데이라이트가 여기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통은 헤드램프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놓거나 그릴과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이번 K7은 영 독특한 위치에 데이라이트가 붙어 있습니다. 데이라이트가 저기 붙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데이라이트가 저기서 들어오더라고요. 저기서 정말 하얀 불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데이라이트가 방향지시등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깜빡이가 2웨이로 들어오는 거죠. 정식 명칭이 2웨이 방향지시등입니다. 이런 2웨이 데이라이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LED 데이라이트가 적용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 무조건 LED 깜빡이가 달린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전면부에 아무리 깡통으로 뽑아도, 아무리 기본형으로 뽑아도 LED 깜빡이가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K7도 그랜저와 동등한 상품성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K7 전면부의 전구 깜빡이는 좀 너무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K7에서 드디어 준대형차의 어떤 고급감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는 그 3D 프린터로 찍어낸 그릴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는 막 크롬 파츠가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크롬 파츠가 붙으니까 훨씬 나은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지금 K7이 상품성 개선을 하면서 그릴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죠. 그 그릴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 그릴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 K7에 대한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7에 대한 예고편, 너무 충격적일까봐 약간 예고편을 지금 보여주고 이제 본편은 이 K7 풀체인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그릴에 레이더가 조립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레이더가 조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위 트림 혹은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레이더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거를 뺀다고 볼 수 있겠죠. 요즘은 카니발이나 스팅어 같은 차량에 어댑티브 크루즈를 기본으로 적용해주고 있는 걸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정도는 준대형 차라면 다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측면부를 보면요, 휠이 좀 독특합니다. 휠이 좀 멋있어요. 솔직히 요즘은 이렇게 블랙 포인트가 들어간 휠이 잘 없죠. 요즘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강조했던 블랙 포인트를 없애고 아예 전체를 원톤으로 가곤 하는데요. 이번 K7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커팅과 블랙 포인트를 적절하게 섞음으로써 굉장히 멋있는 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휠 인치도 한 19인치쯤 돼 보이는데 아마 최고 인치의 휠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차 자체가 뭔가 당당해 보이고 단단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처럼 도어에서 살짝 떠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K7은 물론 자동 세차에 못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나다닐 때 걸리적 거리는 느낌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뒷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조립된 모습인데요. Y자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람보르기니에서 많이 썼던 테일램프인데 K7에서도 이런 Y자형 테일램프를 이어가고요. 또한 이제 점선 테일램프도 없어지고 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SM6처럼 순차 점등되는 타입입니다. 순차 점등이 되다 보니까 약간 날티난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K7에서는 그 점등되는 속도를 조금 느리게 처리해서 어느 정도 중후해 보이게 깜빡인다라는 느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깜빡거리면 막 경박하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K7에서는 그 느낌이 안 나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쪽 테일램프가 확실하게 좌우가 이어집니다. 이제는 점선 테일램프를 완전히 버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점선 테일램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으로서 이번 K7은 점선 테일램프가 빠지고 그랜저처럼 실선 테일램프가 적용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때는 네모난 블럭 타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랜저처럼 좌우로 긴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정사각형이 브레이크 등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7 디자인과는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램프 디자인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구멍은 뚫려 있고 안쪽으로 살짝 파여 있긴 하지만 가짜 머플러입니다. 실제로 머플러가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가짜 머플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K7 프리미어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정도면 머플러를 뚫어도 되지 않나? 굳이 막아놓은 이유는 뭐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같은 그레이드의 차량인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심지어 하이브리드도 뚫려 있는데 이 K7 같은 경우에는 왜 머플러 구멍을 굳이 막아놓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기아 로고가, 바뀐 기아 로고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기아 로고에 테두리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원이 빠지고 그냥 KIA 만 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뭔가 지금 딱 보니까 이 일부분만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 같긴 해요. 기아 로고가 기존에 비해서 멋있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기아 로고를 바꾸면서 기아차 사명 역시도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바꾼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요. 이제 기아차가 뭔가 조금 더 IT 쪽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과거 애플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면서 애플 컴퓨터에서 뒤에 컴퓨터라는 글자를 떼내고 애플만으로 사명을 바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도 이제 자동차만 하지 않고 IT 쪽으로도 진출을 해서 자동차와 IT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K7 풀체인지 카페에서 2.5L 가솔린과 3.5L 가솔린이 적용된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2.5L가 그대로 적용되고요. 출력과 토크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L 가솔린 역시도 기존과 동일한 출력과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3.0에 비해서는 확실히 개선됐지만 카니발에 들어가는 3.5L 엔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출력은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3.5를 K7에 적용해준다면 도대체 그랜저에는 몇 cc를 적용해줄 건지 궁금하긴 한데, 그랜저에도 3.5 들어가겠죠. 1.6L 터보 하이브리드가 추가됩니다. 기존의 그랜저나 K7에 들어가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2.4L였는데 그 2.4L가 시스템 최고 출력이 200마력대거든요. 근데 1.6 터보는 230마력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상품성 개선과 상반기에 GL3가 출시된다는 자료 역시도 나왔습니다. 아마도 K7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일 것 같은데요. K7 풀체인지 지금 양산형 스파이샷을 다시 보니까 또 굉장히 멋있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K7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디자인 바이 기아라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신차는 한 번도 디자인에 실망시킨 적이 없는 만큼 이번 K7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